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80% 가까이 삭감하고 기반 인프라 사업을 중단한 상황에서요. 이번 추석 밥상에는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국회에서 도민 총궐기 대회, 삭발, 투쟁 등을 통해서 예산 복원을 외쳤는데, 그런데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여야 대립과 당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북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오늘은 추석 전후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치권과 도민들의 대응 전략,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교육감과 함께 전북의 교육 현안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새만금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새만금 예산 삭감 이야기를 많이 했죠. 모처럼 새만금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야 희망이 보였던 상황에서 공항이나 개발 예산이 엄청 삭감됐으니까 기업들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전북 차별이 아니고 변화에 맞춰 기본 계획을 다시 짜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충분한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거든요. 멤버리 파행이 결국엔 전북 책임이 됐고 최악의 사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걱정되는 건 호남 혐오나 정치적 고립인 것 같습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여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싸우기보다 전향적인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국회를 찾아서 총궐기 대회도 하고 정치인들도 삭발도 하면서 강경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정부는 흔들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가짜 뉴스나 잘못된 주장을 펼친 언론과 정치인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고 민주당도 최우선 현안으로 대응한다든가 하는 보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으면 합니다. 각 인사들이 뜻을 모으고 이번에 전북을 찾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중앙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 책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남은 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보여서 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새만금 현안 해결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북 애양본부 기획처장인 전북일보 이경재 개군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전화로 전북교육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지금 오늘 녹음 시점이 9월 25일인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이제 10월 1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 과연 추석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밥상 위에 어떤 주제가 올라올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취업 이야기, 결혼 이야기 등등 소소한 얘기부터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특히 전북의 어떤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잼버리 얘기 꼭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추석은 얘기거리들이 좀 풍성하게 식탁에 올라서 다양한 그 견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특히 우선 닥쳐 있는 거는 전라북도 6위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의 어떤 뿌리째 흔들리는 현상.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6,600억 원대 새만금 편성된 예산이 78%가 잘려나갔습니다. 5,147억 원이 잘려나간 건데, 예. 이거는 사실은 새만금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더구나 2년밖에 안 된 기본계획도 사실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 안개 속에서 새만금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 돼 있고요. 예. 특히 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0%다 잘라가지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예산들이 수요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될지, 또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 보조가 되면은 지방비로 그 매칭 펀드 해가지고 맞습니다. 사업을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 부분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잘잘못을 가려야 될 그 책임 있는 게 지금 정당인데, 앞으로 그 국정감사 10월달에 국정감사가 있고 11월 초부터는 예결위 예산 심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어떤 큰 절차에 있어서 민주당이 뭔가 역할을 해가지고 잘못을 적시하고 개선 대책을 그 내놔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좀 물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큰 절차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또 개파간 어떤 분열 조짐이 일고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추스려 나가야 할지 큰 문제가 돼 있는데 예. 우리 전라북도 현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동력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동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역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다만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거는 전라북도 한 80여 개 경제단체, 사회단체, 종교, 예술, 문화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지난 9월 12일 날 새만금 비상대책 회의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 예산 심의 시점에 맞춰가지고 상경 집회를 대규모로 지금 할 계획인데 예. 이런 것들이 아마 민주당도 동력을 주동시키고 정부당한테 뭔가 좀 잘잘못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큰 추동하는 어떤 힘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전라북도가 힘을 좀 보태가지고 하나로 모으는 그런 동력이 예.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규 대표님, 전북에 사시는 우리 도민이나 또 고향을 찾은 우리 귀성객들이 야 우리 고향은 전북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 거야. 전라북도가 살만한 곳인데 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 특히나 또 내년 뭐 전북 특별자치도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속에서 과연 이게 얼마나 통과될까. 잼버리로 인해서 전북은 도대체 이게 실망감을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예산까지 이제 삭감되면서 과정 속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 자존감은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예산 삭감이 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오래된 어떤 기획 아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벌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중앙정부로 느닷없이 그 가져가 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주요 행사도 서울로 옮기고 전국으로 틀어뜨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 쉽게 말하면 감사, 수사, 의뢰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그 뒤에 바로 그 전북 예산이 어마어마한 78% 가 빠져나갔다는 삭감됐죠.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빠져나간 예산들이 대부분 그 부산이나 경남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고 그리고 또 전주시 농구단 같은 경우도 KCC KCC 농구단 같은 경우도 부산으로 갔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어떤 개인 회사라든지 특정한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도 쉽게 마녀 사냥을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예산 쉽게 말하면 삭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예.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희생양을 삼았는데 전북을 결국은 우리 전북이 어떤 도세도 약하고 지금 갈수록 아마 좀 지나면 강원도보다도 이제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예. 여러 가지 그 정치권의 어떤 힘 이런 걸 보면 이미 가장 약한 내가 된 것 같아요. 이미 그 강원도 제주도보다도 힘이 없는 어떤 전라북도 정치권의 모습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전국이 내년도 총선을 누가 이기느냐로 지금 어떤 판가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전북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입장에서 봐도 뭐 예산을 그렇게 대폭 삭감해서 그 자기들이 격전지로 보내도 아니면 자기들이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낸다 한들 전북은 어차피 묻지마 민주당이거든요. 특정 정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데는 전북이 아니거든요. 수도권, 강원도, 뭐 충청도 이런 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앞에서는 우리 전북 예산을 복원해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예산 투쟁이 들어가면 수도권 예산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격전지가 되는 충청도 예산을 늘리려고 하지 전북은 관심 왜냐 그렇게 안 해도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또 찍을 거니까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조건들을 본다면 참 답이 없는 그래서 여러 뭐 사회단체라든지 뭐 관과 이렇게 한 단체들이 서울에 가서 뭐 예산 복원 투쟁을 하지만 지금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단순히 쪽지 예산으로 복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예산을 진짜 복원하자고 해야 해도 들뚱말뚱한 건데 뭐 실제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가 우리 전북도 예산 때문에 총력 투쟁을 벌일 일도 맘먹고 지금 뭐 당대표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 과정에서 그 말로는 뭐 말을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박홍원 대표
물러났잖아요. 예,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전북을 대밀해 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내에도 실제적으로 그 이렇다 할 힘을 쓰는 전북 인사가 거의 대통령실에도 거의 부재하고 그렇죠. 예. 정치권에도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정우천 의원이 큰 소리 치지만 정우천 의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참 투쟁을 하고 예산을 보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참 암울한 전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 새만금 전벌이 현장 조사가 11월 거의 말까지 맞습니다. 있고 예.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검찰 수사를 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과연 예산 투쟁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도메인 인서트에서 한 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같은 공감을 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한 방이 지금 이경규 의원님 도의원, 기초의원, 국회의원 삭발로 이어지고 있는 이 한 방인지 아니면 그 전에 한 방이 필요했던 것인지 앞으로도 이 한 방을 제때 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잘 써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지금 빚어진 이 결과에 대해서. 어렵죠. 그 한 방이 필요해 보이긴 한데 그 한 방을 어디서 찾을지 방법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했고 도의원들이 삭발에 이어서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정부 여당은 뭐 미동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야당 그 대표가 23일간 단식을 하더라도 누구 하나 보내가지고 진정서 있는 위로랄지 뭐 협치랄지 많은마디 건네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전라북도랄지 민주당을 고립 상태로 몰아넣어가지고 뭔가 좀 그 부수적인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그 이익에 챙기려는 지점은 아마 내년 총선이 될 것 같은데 예. 전라북도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볼 때는 버리는 카드 바둑으로 따지면 사석 작전인 거죠. 하하.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한 방이 필요해 보긴 하지만 그 한 방을 어디에서 찾을까?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런 사태의 가해자단 말이에요. 정부 여당은 가해자로 예. 보고 민주당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 국정감사하고 예결위 예산심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 때 잘잘못을 그 가려내고 또 책임 추궁을 무섭게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뭔가 뭐 끌로 파고 정으로 쪼아내는 어떤 결기가 있어야 가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예. 그 어떤 예산 독재랄지 횡포랄지 폭거랄지 이런 문제를 들춰내 가지고 전북을 희생양 삼아서 내년 총선에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음흉한 그런 계획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그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예. 하나는 그걸 드러내므로써 전라북도의 책임을 이제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결위 예산 심의 때 예산을 이제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복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랄지 정부 여당이 관심 사업, 역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진이랄지 여당의 그 지역구 관련 SOG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게 썰어가지고 적시를 해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어떤 부당하고 또는 선심성 사업이라는 걸 들춰내고 그래야 밀당, 기브 앤 테이크, 흥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흥정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부당하게 깎인 걸할지 억울한 걸할지 또는 내년 선거와 관련된 어떤 불이익이랄지 이런 것과 빠터 기브 앤 테이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보고받고 뭔가 정상을 균형을 뭐 찾기를 원한다. 그건 감히 뭐 생각조차 못할 일이고 또 여당 국민의 중진들 생각은 뭐 아예 뭐 호남이랄지 전라북도를 안 줘도 없는 상태고 여당은 그런 어떤 기류에 편성해 가지고 그 맞춤형으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사업 맞추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랄지 호남이 제 입지를 찾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비열한 그런 공격에는 저열한 방법, 막고 품기식의 저열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예.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한방이라고 한다면은 국정감사 때 잘잘못 가려내고 예산심의 때 아까 얘기한 그런 밀당을 위한 그 선심성이랄지 공약이랄지 정부 여당의 핵심 사업들을 예. 골라내가지고 들춰내가지고 그 난타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야 예. 흥정이 가능하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강해져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 사정이 저렇게 돼 있어 과연 그런 강한 역동성을 보여줄지가 지금 문제라고 예. 봐야죠. 지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월간 정치 듣고 시간인데 김영규 대표님, 우리가 이제 강원도 충청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자체하고
강원 충청은 여야의 어떤 5대5라든지 6대4의 어떤 국회 의석수를 만들어내는 부분. 근데 우리 지역은 이제 그렇지 못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기브앤테이크 할 수 있는 것도 내지는 뭐 정운천 의원의 표현으로 하면 협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쌍발통이 되지 않느냐. 그게 3, 40년을 이끌어온 전북의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난 재선거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도 민주당 없는 선거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유권자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이번 잼버리 파행 이후에 또 새만금 예산 삭감 이후에 뭐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계속 또 뭐 안 되는 거구나라고 포기하시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좌절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결국은 그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전북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어떤 호남의 대표성은 이미 광주 전남한테 진작에 넘어갔고 민주당의 뿌리도 광주 전남. 그 전북은 항상 그 아류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자치도로 그냥 독립해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어차피 전라북도 빼놓고는 다 이미 다 독립돼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까지 이미 특별자치도 된 마당에 그냥 떡건물 의미도 없는 떡건물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어떤 야당의 어떤 뿌리로서도 못하고 지금 광주 전남 그다음에 뭐 더 정통성도 광주 전남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아류 정치 또 나쁘게 말하면 이 마름 정치의 어떤 3, 40년의 결과물이 현재 전라북도 모습에 투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마름 정치라는 표현이 좀 저희가 도민들이 들으시면 좀 화가 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뭐 그렇게 그 해서 이 우리 전북의 어떤 정치권은 항상 보면 중요한 시기시마다 생존에 목매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대표해서 투쟁해서 얻어내고 이런 건 우리 몫이 아니고 그 떡고물이나 주는 거 받기도 쉽지 않은 곳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면에서도 어느 누구도 우리 전북을 대표해주지 내부에서도 대표해주지 못할 뿐더러 외부에서도 중요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년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하고 그 이런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쪽에도 사활을 걸 거고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왔잖아요. 어떤 수사정국 뭐 이런 속에서 아무 일 의석수는 많았지만 아무 일도 못해서 그 의석을 만약에 뺏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거의 공중분해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내년도를 놓고 보면 그것도 모든 선거라는 건 중요한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아까 뭐 사석작전 이야기하는데 일단 당선이 쉽게 말하면 사석작전은 여기를 하고 뭔가를 얻어갖고 그쪽에서 기쁨이라도 느끼거든요. 저도 바둑을 좀 알지만 여기는 그냥 버리는 카드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 그건 민주당 안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40년 동안 지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버리는 카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돌을 던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이 한방이라는 거 하는 기대감이 아까 나온 저는 것처럼 그 한방은요. 민주당의 어떤 도당위원장이라든지 잼버리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 가서 저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단식을 해야죠. 머리 한번 깎고 끝난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고 오직 답답하면 한방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어떤 자기감과 상처 투성이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전북도민을 대변하는 발언으로서 한방이라고 보고요. 근데 어느 정치권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 보면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 쪽으로 지금 다 합의해서 혹시 유탄 맞을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잼버리를 하는 6, 7년 동안 거의 발언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 와서 막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 이때만 또 지나가면 올해 지나가면 또 내년 선거 국면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되니까 이런 안일한 사고들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서 전북은 자꾸 지금 인구가 줄어들면서 좀 있으면 180만도 무너지고 계속 이미 무너졌죠. 176만 대입니다 지금. 무너졌죠. 170만도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몇 년씩 1년에 10,000명씩 뭐 급속도로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있죠.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그리고 또 우리 전북은 또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복지 예산이 중요하고 사회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요즘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 보면 단칼에
칼질을 한다고 예산을 해요. 그래서 뭐 국비는 거의 없이 알아서 지방에서 하라는 건데 예. 우리 지역이 뭐 세금을 많이 걷는 도도 아니고 전국 예산이 뭐 2% 도세 아니면 가장 낮은 예, 그런데 예. 여기에 자체 수입원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적자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자체도 맡긴다면 가난의 악순환 그래서 어떤 복지 쪽에도 더 많이 투여돼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될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신 우리 도민들 가운데서 이제 이경님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게 결국 이제 새만금에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이 91년 첫 삽을 뗀 이후에 대통령이 8번 바뀌는 시점 속에서 도대체 아직도 매립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 새만금은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선거 때마다 우리 도민들이 방송에서 보시는 건 아직도 터덕거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 속에서 예산마저 올렸는데 SOC라고 하는 게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이게 돼야 앞으로 새만금이 번성을 하고 기업들이 들어올 텐데 이런 SOC라고 하는 인프라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조금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전라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책 사업이고 국가의 의지가 중요하고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나는 것인데 우리의 결국 정치력이 발휘가 되는 그 결실이 바로 이제 예산과 직결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보내왔는데 힘이 여당 때도 야당, 야당 때도 야당.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가시적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낙후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뭐 한 방은 없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우리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도민 권기 대회도 합니다만 이것이 그냥 메아리 없는 울림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유권자가 도민들이 좀 더 진단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 속에서 예. 전북의 과거, 현재 또 미래를 놓고 또 조망을 해보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금방 이야기한 그분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 차례 그 경쟁 구도를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 구도가 경쟁 관계 있어야지 어떤 일방적으로 쏠린 현상이 가져온 이런 폐해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컨대 이제 이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서 이 잼버리가 뭐 충청도의 어디 뭐 당진이랄지 어디랄지 제천이랄지 이런 데 열렸으면 이런 사태가 왔겠느냐. 절대 안 옵니다. 이건 어림없는 얘기예요. 내년 총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보다 더 파행이 더 왔더라도 큰 파행이 왔더라도 절대 이렇게 가지는 않죠. 근데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현상이 왔는데 그럼 왜 그러냐. 전라북도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도 적죠. 국회의원 숫자 없어요. 그리고 경쟁 구도가 안 돼 있어요. 또 막말로 전라북도에 국민의힘당 지역구 2명만 있어도 과연 이렇게 됐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계속 던지는 겁니다. 현상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을 아까 얘기했지만 한 방이라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정치 구도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치 구도를 이야기하면 경쟁 구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또 국민의힘이 의도된 어떤 계산된 어떤 정략에 빨려들 그 개연성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의 결과가 이런 구도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정당이 주동시킨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유권자가 소도로 이런 구도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계산된 정부에 대한 계산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전북의 과거 미래 현재를 조망을 해보면은 지역 발전이랄지 지역의 위상이랄지 지역의 어떤 그런 존재감이랄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적어도 정치적인 어떤 관계만큼은 경쟁 구도를 만들어 줘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비스가 높아지고 지역의 이익, 지역의 발전이 크게 향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구도가 함몰된 채 한 가지 일방 어떤 현상이 독주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를 민주당이 주동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 풀어야 돼요. 뭔가 크게 낮추고 역량은 높이고 또 자기 내부의 시스템적 개선이 있을 거 있다고 한다면 개선을 시키고 그래서 뭔가 좀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중앙 무대에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문제를 적시하고 세상에 드러낸다 하더라도 개선될 기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면 전라북도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국민의힘 의원이 2명만 지역구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3선, 4선 중진 의원들이 서너 명만 있더라도 이렇게 얕잡아 보지 않았을 거다. 이런 다 없는 여러 가지 거네요. 문제를 예.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바라보고 앞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저는 숙제를 예. 던져준 것이기도 합니다. 역발상을 해서 우리 스스로에서 문제를 찾아보면은요. 예. 새만금이 늪이라고 생각합니다. 늪이다. 예. 새만금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과 행정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새만금을 팔아왔어요. 품팔이를 희망금은? 해왔는데 예. 그 실제적으로 뭐 예산 투여된 것도 없고 국책 사업이 우리 전북 사업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만금 자체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 과거형이잖아요. 간척지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농지를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뭘 했다고 상업용지. 했다. 예. 해수욕장을 하냐 마냐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아마 새만금 또 해수욕장 하자고 하면 지금 또 그래도 하루에 2번은 예. 합니다. 예, 많이 좋아졌죠. 아예 이제 뭐 달라졌죠. 시어처럼 뭐 조력 발전을 만든다는데 예. 여러 가지 아예 또 해결이 안 된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문제는 태양광을 했잖아요. 신재생 그러면 에너지. 뭐냐면 20년 동안 다른 거 안 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라북도와는 좀 뭐 전기 생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다가 뭔가 매립해서 뭐 공장도 짓고 이런 걸 했는데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는 데서 알고 있듯이 쉽게 말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은 새만금이 아닌데 계속 새만금을 30년 동안 정치권에 울거먹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마치 새만금에서 돈벼락이 안 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 보니까 예. 각각의 정부들이 전라북도에 좀 뭐 선거 때 같으면 새만금이 뭐 해주겠다. 좀 지나고 나면 또 안 해줬다가 또 되면 해주겠다. 이렇게 3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2차 전지가 이제 유치됐죠. 시작되는데 예. 실제 그런 미래형 어떤 먹거리들을 창출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계속 중앙정치권에서 새만금으로 농락당하고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계획 다시 짜다를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계획만 계속 짜다 말고 짜다 예. 말고 이런 식으로 번복되고 실제 예산 오지도 않고 또 타 지역에서 볼 때는 새만금은 국책 사업인데 마치 전라북도 예산이 많이 거느냐 하면서 또 예산 뺏기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 투쟁을 해서 많이 복원을 시켜야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처럼 그런 새로운 미래형 먹거리를 우리 전라북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하면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대통령이 8번 바뀐 시간 동안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 MP는 5번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가 다시 기본계획 수립하겠다 해서 이제 6번째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도대체 이제 새만금이 어떻게 가는지 다시 공부해야 되는 저부터도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인데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전북의 어떤 자존감의 회복이라든지 지금 정치력 전체적인 상황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 12년대 부패방지시민센터 김영기 대표,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연 우리 전북의 향후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또 인재를 키워야 되느냐, 이 교육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생 시대에 그래도 우리에게 대안은 교육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을 전화 연결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함 아나운서님. 예, 교육감님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1년 2개월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좀 회상하신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네, 정말 쉼 없이 달려온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름의 이제 전북 교육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네, 1년 2개월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감님 스스로 주목할 만한 성과와 또 아직도 아쉬운 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네.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교권이 탄탄하게 보장된 토대 위에서의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이고요. 예. 두 번째는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인데요. 예. 현재 그동안의 성과라고 한다면 한 5가지 정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북 교육 이대로 안 된다. 너무 뒤처진 전북 교육을 바꾸자 해서 전북 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학력 신장을 위해서 기초학력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데 우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만들었고요. 예. 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했죠. 예. 오랜만에 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권 신장을 위해서 학생인권센터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를 교사의 인권 또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보호 존중하기 위해서 교육인권센터 교육인권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래교육으로 전환을 위해서 에듀테크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2,500명 대상으로 해외 연수가 지금 진행 중에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학준비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와 같은 교육 관련 교육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뒤처진 전북교육을 살리자라고는 전북교육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일부 단체와 세력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근거 없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들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예. 건전한 비판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아쉬운 점을 굉장히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서교석 교육감님, 기초학력에 대한 뒤처진 학력에 대한 강조를 1번으로 하셨고 또 공약의 사실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도 치렀고 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놔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네. 이게 2학기에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금년에 목표로 삼고 있는 과제가 10개인데요. 예. 그 중에서도 핵심 2개를 고른다면 역시 교권 신장과 학력 신장이거든요. 예. 2학기에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간 오랫동안 만연돼 왔던 전혀 근거가 없는 학력 경시 풍조부터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는 역시 학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초기본학력 그 점검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3월 진단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모든 학교에 최소 5%에서 15% 정도가 10개를 가르쳤는데 2개도 모르는 아이들로 나타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구구단을 모르고 간단한 영어 단어도 알지를 못하고 우리말로 대화가 좀 제대로 안 될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기초학력을 어떻게든지 보장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약 70개 교회 한 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1수업 2교사제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학력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현재 5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인데 작은 학교가 살아야 또 마을도 살고 이제 총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 유학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광역형 어울림 학교를 운영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일자리 정책하고 아동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은 시간 문제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한 학년에 2-3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한계 상황에 있어서는 마을을 살리기에 앞서서 아이를
먼저 살리자. 예. 그게 급선무다.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감님 요즘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에 우리 전북 교육 특히 교사분들의 분노의 목소리 또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절규의 목소리가 아마 교육감님 귓가에도 가슴에도 아마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교권 물론 이제 전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학생 인권이 굉장히 강조가 됐던 것에 반해서 이제 교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좀 있었다고 교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의 교권을 어떻게 회복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목소리를 좀 듣고 계실까요? 예. 사실 지금부터 한 6개월 전 서희초 선생님 사건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조례, 교육인권센터로 바꿨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끝까지 반대를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 천지개벽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국민 모두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이제 더 이상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교권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교실 붕괴, 학교 붕괴를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들 들고 일어섰거든요. 예. 그런 특히 교사들의 그런 피 맺힌 절규가 있었기에 이제 그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교육 관련 사법을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예. 지난 21일 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원지휘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이제 교권 보호와 존중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지금 민원 처리는 학교장 책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특이 민원이 있을 경우는 교육장 직속 특이 민원 대응 팀에서 처리를 합니다. 아하. 그리고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는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예. 이제 저희 9월 1일부터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또 학교 단위로 자동 녹음 시스템도 도입이 됐습니다. 예. 또한 그 선생님들에게는 안심번호를 드려서 자기 원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안심 서비스군요. 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을 때 또 자문을 해주는 변호인단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치 토크 시간에 이제 교육도 중요하기에 서구석 전북 교육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 분께도 좀 인사 나눌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 의원님. 출장 갔다 오시자마자 일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시더군요.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교육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교권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책상에서 생성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장 그 절실한 거는 일선 교육청에서 뭔가 좀 여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교사 집단에 그래서 뭔가 리얼하게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리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를 좀 제도화시키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많이 갖고 계신데도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본청 과장 또 전주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국장 또 전주지역 고교 행정실장 이런 세 분들이 뭐 태국의 골프터 관련도 있었고 또 김제 교육지원청 소속의 시설직이 다른 업체에 취직을 하면서 수주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재, 울타리, 차양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보고받으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기발령 때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본색원
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잘한 조치라고 보이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김성환 전 교육감 시절에도 청렴 하면서 보니까 시설직 공무원들이랄지 계약직 업무들 공무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예. 이런 사례를 좀 뭔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교권 보호를 하는데 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은 뭐 100번 오르신 말씀이고요. 예. 이번 여러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듣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을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업자하고 퇴직한 그런 업자하고 그 해외 골프 여행을 가려다가 이제 그만둔 그런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바로 대기 발령을 시켰고요. 예. 어쨌든 그건 이제 감사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발본색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특정 매체에서 좀 의도적으로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그런 보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질문이셨고요. 김영기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딱 우리 김성환 체제 12년 동안에 그 농촌 교육을 살린다면서 학생 전국 학생 한 명인데든 두 명인데든 세 명인데든 다 그 통합하지 않고 꼭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지 않고 운영했는데 거의 방치 교육을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 농촌 교육이라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소광역에서 해결할 꼭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것들도 형용화되고 실질적인 어떤 접근을 못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앞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는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예산도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북교육 협력 지구 사업하고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북 교육 협력 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약 64억 원이었던 것을 금년에 97억 원으로 한 1.5배 정도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작년 그러니까 22년도에 160억이었는데 금년에 230억, 내년에는 한 250억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교권 4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제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 최근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도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 몇 명 있어갖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좀 예산 투여를 좀 해가지고 교육지원청별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그 상근 변호사들을 두어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 결국 학교가 살아나려면 그 쉽게 말하면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의 어떤 수장 행정가들도 그에 맞는 지위와 역할, 의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무만 있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들 눈치 보면서 언제 명퇴할까 이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좀 학교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 교장, 교감과 교사들의 어떤 관계, 학생과 교사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지만 교장, 교감들도 치면은 뭔가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선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것이 이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관리자인 교장, 일반직 공무원 간의 갈등이었어요. 근데 교권 회복은 교사만이 아니라 교장, 교감, 교사, 교직원 모두 힘을 모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장, 교감의 책임, 지금은 이제 거의 책임만 있지만 권한도 함께 주는 걸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고,
교사의 행정 업무는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 부분. 그리고 변호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고문 변호사도 있고 또 이제 학교폭력 전담도 있고 또 이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그런 고문 변호사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교권 보호 변호사를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청별로 전부 한 분씩 이렇게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TO라든가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각 지역에도 그 직접 그런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해서부터 계속해서 자문도 하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자문 변호사를 지역별로 전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예. 그 이번에 바뀌면 이제 교육지원청에 학교에서 하던 것이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로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그게 대단히 그런 기구들이 교수, 변호사, 뭐 그런 기관, 인권기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뭐 아주 그 어떤 문구를 자꾸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토시하나 해가지고 실제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사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네. 엔젤을 비롯한 또 종합적이고 통찰력을 갖고 있는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 위원회가 네네. 진짜 그 학교 교사 학생들을 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예.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분들 주위에 계시면 좀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교육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뭐 많은 말씀들 정책과 공약 속에서 잘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점에서 전북 교육의 대전환 강조를 해주셨는데 교육 공동체, 우리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 이분들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전북 교육은 앞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학생 중심 미래 교육, 그리고 실력과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라북도 서거서 교육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제 정치 토크 시간이어서 정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새만금 예산 삭감과 더불어서 많은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급 3특 체계 속에서 메가시티의 5개 권역과 제주, 강원과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인정받을까? 뭐 이런 이제 걱정과 기대도 있습니다. 이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주 의원님. 네. 내년 1월 18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보안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예. 또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징이랄지 특장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특례들을 지금까지 쭉 발굴해 왔는데 이것들을 사실은 그 실행을 시켜야 전라북도의 특별자치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데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에는 선언적 조문 28개만 있어요. 이것 갖고는 뭐 차별적인 어떤 행정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전북 연구원이랄지 행정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32개 조를 이제 법제화하려고 그 행안위를 통해서 법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무사히 돼 있고 예. 11월 달 국회에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가봐야 되겠고요. 또 전라북도가 특례를 발굴한 게 655건이나 됩니다. 도와 전라북도 연구원이 356개를
발굴했고요. 시군에서 들어온 게 275건 정도, 그 교육청이 17개 정도 되는데요. 또 의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실현을 시키려면은 중앙정부 어떤 조정을 통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가장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들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겁니다. 예. 전라북도만 그걸 해주면은 전남은 어떻게 하느냐, 경상북도는 어떻게 할래, 충청남도는 어떻게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 들어가지고 사사건건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만약에 이제 이런 중앙정부가 어떤 자기 아집적인 어떤 그런 고착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특별자치도는 의미가 없죠. 그냥 알맹이 없는 특별자치도, 무리만 특별자치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중앙부처를 컨트롤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통치권 차원의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선거 당선 이후에도 지방시대를 슬로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가균형발전특위도 역시 지방시대 위원을 바꿨어요. 명칭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동기 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 이런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특별자치에 대한 이런 특례 반영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급적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요구하는 건들을 들어줘야 전라북도가 디자인하는 여러 가지 정책 구상들을 실현을 시킬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무늬만 특별자치도, 알맹이 예.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예. 사실 뭐 새만금에만 너무 그 쏠림 현상이 강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융중심지라든지 국립의전원 설치라든지 뭐 대광법이라든지, 사실 우리 전북에 어떤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지나치게 이제 새만금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황도 한 번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예. 저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가장 늦게 됐잖아요. 예. 광역에서. 그건 거꾸로 말하면 제주나 강원을 보면서 우리에 맞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예. 지금 쭉 개발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나열식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각 지자 시군에서 있었던 옛날에 어떤 사업들이요. 그리고 도의 사업들이 많고 지금 새롭게 신규로 개발한 거라든지 우리 특별자치에 걸맞는 어떤 전북에 특화된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된 어떤 특화된 사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발이나 이런 데도 바로 단기간에 연구용이고 그래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합해가지고 요약하는 내용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이 뭐 당연히 겪어야 할 시행착오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전북만의 어떤 경쟁력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산업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만 거기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자동차도 현대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가 자동차가 전기차로 지금 다시 완전히 역정돼가지고 선두주자로 지금 국제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런 것처럼 전통적인 독일이나 일본이 몰라가면서 신흥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 떠오르고 있는데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어떤 동부벨트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제조 쪽이, 근데 이런 제조 강국은 앞으로 오래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에, 4차 혁명 시대에는 무언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그다음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래의 어떤 산업적인 걸 하나 잡아서 노력하다 보면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작은 데서도 큰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4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그렇죠. 하대요. 예. 전문가들이.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빨리 전북도 말한다. 그래서 너무 뒤에 따라가 가지고는 너무 하던 거 똑같이 해갖고 우리 전북은 절대 예. 역전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우리 전북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식품산업, 농업산업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갖고는 이미 안 되잖아. 이미 다른 데가 이미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직 다른 데가 출발을 않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는 게 예. 우리 지역의 어떤 정책연합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가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별자치 법안으로 되고,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보니까 계속 매년 개정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년만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개정해서 우리에 맞는 걸 찾아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경재님 마무리 말씀 이제 짧게 좀 해주시죠. 네, 전라북도가 위기 상황입니다. 예산 문제를 할 때 예산도 지금 삭감돼 있고 새만금은 뭐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특별자치도 문제 역시 법률 개정이랄지 특례 발굴 등 하는 것 관철시켜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들이 좀
힘을 합해가지고 예. 극복해 나가야 되겠고 정치권을 추동시키는 거랄지 정부의 당을 변화를 시키는 것도 역시 도민의 어떤 응집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어려운 기회가 됐을 때 힘을 합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극복해 나가는 응집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 또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보시는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